콧대 높던 일본이 드디어 패배를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 반대운동과 관련해 제1한국인 시민운동가를 비방한 사실상의 혐한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일본 법원이 위자료 지급과 사과를 명령했죠.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인 신수국 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 텔레비전을 상대로 소송했는데요. 이에 도쿄지방재판소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인정하고 550만 엔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DHC 텔레비전이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는 판결도 내렸죠. DHC 텔레비전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오키나와현 주일 미군 헬기 이착륙 시설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 공동대표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신 대표는 DHC 프로그램이 나를 이용해 오키나와 평화운동을 우롱하는 악질적인 가짜뉴스였다고 판결 소감을 밝혔는데요. DHC 텔레비전은 지난해 제1한국조선인 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비판을 받은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죠. 재판부는 DHC 텔레비전이 제작해 2017년 1월 도쿄 메트로폴리탄 텔레비전이 방영한 버라이어티쇼 뉴스 여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 공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폭력이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신 씨의 단체가 이런 행동을 부추기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죠. 또한 한 출연자가 신 공동대표를 염두에 두고 왜 한국이 오키나와 기지 반대 운동을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더니 친북파이니까라고 다른 출연자가 답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오시마 히로시 재판장은 신 공동대표가 도로 연자 농성 등 비폭력 저항 운동을 요구했다면서 폭력이나 실력 행사의 차원이 달라 시청자가 받는 인상이 전혀 달랐다고 프로그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는데요. 더불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신 공동대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으며 방송 내용을 뒷받침할 취재도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 공동대표는 뉴스 여자의 사회자인 저널리스트 하세가와 유키히로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기획 제작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기각했는데요. 이번 판결의 원고와 피고 모두 승복하지 않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자충수에 한탄하며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학 대기업 스미토모 화학이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감광재를 직접 생산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로는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죠. 스미토모 화학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에 포토레지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00억 엔 이상을 들여 한국에 새 공장을 건설한다고 알렸는데요. 이달 착공을 시작해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브로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회로를 미세하게 그릴 때 쓰이는 첨단 소재로 이번 한국의 새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스미토모 화학은 오사카 공장에서만 브로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왔죠. 한국의 새 공장 건설과 함께 기존 오사카 공장의 증설이 마무리되는 2024년 스미토모 화학의 브로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생산 능력은 2019년에 2.5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포토레지스트 시장 세계 4위 업체로 해외에서 처음으로 브로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분산 생산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브로아르곤 포토레지스트의 90%를 수입에 의존했죠. 특히 5세대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보급과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브로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내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불화수소와 급자외선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죠. 브로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의 안정적인 조달을 힘쓰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이 계획보다 빠르게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나선 것도 스미토모와학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배경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6월 SK그룹의 소재 전문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했죠. 또한 4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작년 2월 금호석유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40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 움직임에 놀라 다른 일본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2위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인 TOK는 수십억 엔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18년보다 2배로 늘렸죠. 또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다이킨공업도 약 40억 엔을 들여 충남 당진에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남극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남극에 처음으로 수박과 토마토 등 열매 채소를 직접 길러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극지연구소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올해 1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공급한 실내 농장이 성공적으로 가동되었는데요. 이에 기지대원들이 지난 5월 첫 파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대원들은 6월부터 상추 등 매주 2kg의 잎채소를 생산하고 7월 중순부터는 오이, 애호박, 고추를 수확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는 열매 채소인 수박과 토마토가 처음으로 생산되었다고 전했죠. 앞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접한 기지와 교환 및 거래가 중단되어 6개월 넘게 신선한 식자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세종기지 대원들 모두 실내 농장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이 실내 농장은 발광 다이오드를 인공광으로 이용해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실내 농장 내부의 생산 환경과 생육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받아 보며 기지대원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극에서 연구기지를 운영하는 83개국 중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실내 농장을 구축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이죠. 앞으로 남극에서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